자, 그러면 저희 힙단팟 에피소드 7 오늘 또 이제 저희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게스트죠. 서으뜸 군과 이제 김국종 군 또 모셔봤고 오늘 두 분 굉장히 착장이 깔쌈합니다. 오늘 어디 가시나요? 이따가 네. 저희 뭐 방문 소금 판매 애프터 파티가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저는 여기를 위해서 이렇게 멋부려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역시 네. 또 랄지를 주저 한번 살짝 네, 떨어주면서 주저를 네. 살짝 떨어지고 좋습니다. 그 오늘 저희 이제 평소에 평소에 주제가 좀 굉장히 좀 잡소리를 위주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요 근래 사이에 너무 개 잡소리들만 좀 주제로서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시 그 오리지널 느낌으로 좀 돌아오는 이제 초심 찾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됩니까? 좋네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또 두 분 모시고 그 올드팝 이제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명곡들이죠. 올드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오늘 두 분 초대해봤습니다. 간단히 인사 한 번씩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서으뜸. 안녕하세요. 국종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요 근래 뭐 특별한 근황 같은 게 뭐 좀 있으십니까? 근황요? 네네. 저야 뭐 저는 대학생활 하니까 학교 생활 잘 네, 뭐 하시고. 중간고사 과제 이런 네. 거 다 끝나고 으뜸 씨가 뭔가 저는 굉장히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다. 할 말이 되게 많죠.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분 때문에 예. 저로 말미암아 네. 예. 네네. 네, 저로 말미암아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네. 이번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비욘드 미트라고. 아, 네. 공고기 네. 콩고기 때문에. 이슈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건 이슈입니다. 여기에 이제 잔뜩 그냥 물려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좀 가망성이 많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저는 네. 죽을 때까지 들고 갑니다 그냥. 예, 거기 보면 토스 증권 커뮤니티에 보면 막 이렇게 정신병자들 뭐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오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뭐 이거 계속 밀고 있는 사람들 뭐 맞습니다. 정신과 한번 가봐라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근데 근데 저는- 명이잖아요. 예. 저는 그게 뭐 어떤 뭐 그런 논리적인 사고로 이해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서으뜸 씨의 그냥 의지가 투영돼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 저는 최선을 다해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저로 말미암아 고통받으신 분이 너무 많긴 한데 네, 저는 그 고통을 지금 제가 감내하고 네, 지금 떡상하게 기원하면서 네. 저 죽을 때까지 들고 갑니다 그냥. 그냥 이제 그냥 예, 강제 청산 네. 강제 청산이 아니라 그냥 주식이 상장 네. 폐지될 때까지 그냥 저는 들고 갑니다 그냥. 제가 네, 저로 말미암아 고통받으신 분들의 고통을 제가 짊어지며 네, 예, 좋습니다. 제가 끝까지 갑니다 그냥. 이게 두고 보자 비욘드 네. 미트. 이게 근데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그 정준하 씨가 이제 종목 추천해줘가지고 이제 막 멤버들 사이 굉장히 막 서먹해지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뭐 그 정도로 막 크게 뭐 저희가 투자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걸로써 오히려 저희의 어떤 관계망이 더 탄탄해졌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시청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전혀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주식 얘기, 예, 근황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뭐 또 주제 얘기를 사실 좀 오늘은 좀 요걸 메인으로 제가 좀 털고 싶어가지고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쵸, 제가- 전부터 계속 이게 애초에 저희 시청자들의 어떤 수요층들이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2030부터 040까지 정말 세대를 아우를 정도로 굉장히 이 연령층이 다양한데 이런 그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음악, 또 제 채널이 또 음악 리뷰 채널 아니겠습니까?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음악을 또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 베이스죠. 저희 어떤 음악 생활의 어떤 베이스가 된 그런 기조가 또 올드 팝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각자 그 올드 팝을 처음 듣게 된 어떤 그 계기나 뭐 연유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국종 씨부터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알고 있던 노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한 건 네. 1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었는데 19살. 예, 그때 이 친구랑 네네. LP 가게를 갔어요. 네. 소왓이라는, 지금은 없어진 지 좀 됐는데 아, 네네. 소왓이라는 LP 가게를 가서 네. 거기서 그 주인장께서 틀어주시는 네네. LP를 듣고 네. 그 들어보고 또 바로 구매도 했고 그 LP는 조지 벤슨의 Give Me the Night이라는 앨범이었는데 아, 그 앨범 듣고 나서부터 네. 아 뭐 그 전에도 뭐 마이클 잭슨 이런 건 좀 네. 듣긴 했지만 네. 그때부터 확실히 올드팝을 제대로 들었어요. 19살 때부터. 19살 초. 네. 네, 그때 초부터. 초부터. 네. 그때 그냥 뭐 홧김에 이게 좋다라고 느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딱 들었을 때 어떤 뭔가 이 필이 왔다거나 어떤 이 필이 뭐 향수가 왔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자세하게 전부터도 노래를 그냥 뭐 다양하게 듣긴 했죠. 뭐 네. 좋아하던 뭐 마룬 5도 좋아하고 네, 네. 뭐 그냥 팝도 좋아하고 네. 마이클 잭슨도 좀 몇 번씩 듣고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Give Me the Night이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네. 그냥 진짜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딱 이 LP를 돌아가면서 그 큰 스피커에서 들리는 소리가 네. 환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면 뭐 그 쉽게 말해서 그냥 LP 그 판매점에 갔을 때 네, 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좋아서 좋아가지고 네, 좋았어. 이게 지금의 어떤 그 김국종 군을 만들었다. 뭐 네. 그렇다 해도 과언이 뭐 아니죠.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될까요? 그 기억나시죠? 그때 김미더 나이 네, 듣고 저는 기억나죠. 바로 사간 거. 두 분이 뭔가 이렇게 함께 그 뭔가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어떤 듣는 그 취향이 함께 성장했다는 느낌이 뭔가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맞죠? 실제로 두 분이 굉장히 그 또 이제 함께 다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LGBT이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해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오해를 그 살 정도로 네. 제가 머리 길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로 셀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제가 20살 때 네. 똑같이 머리 길었어요. 아 지금 네. 머리가 얘가 이 정도가 돼요. 네네네. 네. 근데 머리가 길었는데 이제 대구 동성로에 네네. 술집 있는 그런 쪽에서 이제 네네. 이 친구랑 당연히 술을 마시러 갔겠죠. 네네.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근데 뭐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미용실을 갔어요. 네. 그 이후의 얘기인데 미용실 갔을 때 네. 제 디자이너 분이 형님 그 국종 씨 뭐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여자친구 없는데요 하니까 저번에 같이 걸어가는 거 봤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밖에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그래 그때 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제 친구다. 머리가 길다 해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뭐 몸매도 그냥 안 보이고 그냥 머리 긴 것만 보이고 블레이저 같은 거 입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여친인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약간 이제 그 떡대가 좀 있는 그런 떡대가 있는 여자를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뭐 그런 취향일 수도 뭐 있다라고 오해를 네, 저는 그냥 히스테리 부린 걸 생각해요. 그냥 그거. 네, 개 지랄이고요. 그거. 그냥 누가 봐도 남잔데 네, 그냥 손님이니까 그렇죠. 농담 삼아 이제 할 말 없으니까 한번 던진 그냥 거 아닐까. 아이스 브레이킹. 네, 아이스 브레이킹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납득이 있겠죠. 갑니다. 네. 뭐 얘기가 잠깐 당겨서 했는데 그 으뜸 씨는 이제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뭐 그러니까 네.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네. 친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친해진 것도 일단은 음악 때문이기도 했고 네. 일단 공통적으로 일단 그때부터 옛날 노래를 좋아하긴 했어요. 그때도. 근데 맞아요. 이분이 설명하는 거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딱 그냥 올드팝의 그 기준. 네. 그 60년대에서 80년대 딱 그 기준을 말하는 것 그때를 같아요. 예. 확실하게 아. 집어 파고들어서 들었다가 이제 그 시점이고 그 아. 전부터도 듣긴 네. 했죠 당연히. 근데 이게 그 저기 저희가 한 10년 뒤면 그게 60년대가 기준이 아니라 70년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저도 사전에 네. 조사를 살짝 네. 해봤는데 네. 올드팝의 기준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거를 올드팝이라고 딱 정해고 그러면 80년대 사람들한테는 올드팝이 60년대 음악입니까? 그 네. 뭐라 해야 되지? 한 음악의 장르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예. 그냥 60년대, 80년대 올드팝, 뭐 90년대부터 2000년대는 뭐 또 다른 뭐 인디팝 뭐 이런 식으로 뭐 딱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예, 예. 네. 올드팝 그러니까, 안에도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의 종류가 저희 기준으로 올드팝이 뭐 60년대, 80년대 음악이다 뭐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아니죠. 저희 기준이 아니라 정해놓은 기준은 그냥 60에서 전체적으로 80년대고 60년대랑 80년대 사이에 있던 음악들이 올드팝이다. 예, 저희는 그 아. 기준을 따라서 그때 네. 19살 때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아니 뭐 그냥 옛날 노래가 올드팝 아닙니까? 저는 아, 그렇게 맞죠, 생각하고 뭐. 있었는데.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뭐 아무튼 네. 일단 아버지가 네. 음악을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옛날부터. 영화 음악 이런 거에 엄청 좋아하셔서 네. 그래서 집에 LP가 엄청 많았대요 옛날에. LP랑 이제 아버지가 직접 네. 그 녹음기 아시죠? 아 알죠 녹음기로 알죠. 직접 네네네. 녹음해가지고 직접 만든 것도 있고 네. 엄청 많았대요. 수기로 해가지고 작성한 게.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올드팝 많이 들었어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니까 올드팝을 접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고 중학교 때 이제 뭐 유명한 뭐 마이클 잭슨부터 시작해서 프린스 뭐 이제 또 다들 아는 그냥 올드팝 이제 팝스타 하면 아는 분들 그런 노래 듣다가 네. 이제 국종씨 말대로 뭐 고2 고3쯤에 네. 깊게 파고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학교 때 이제 올드팝을 처음 들으셨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 당시 저희 나이 때 중학생들은 뭐 빅뱅, 뭐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거 그냥 에라 모르게 불러버리고 뭐 아니면 아니면 걸그룹 뭐 그렇죠 뭐 트와이스 트와이스 뭐 이런 걸 좋아할 시기였을 텐데 그리고 끽해봐야 좋아해봤자 팝송 뭐 좋아해봤자 브로노 마스 뭐 이런 뭐 아티스트들을 좋아했을 텐데 왜 그때 하필 마이클 잭슨이었고 왜 프린스였나? 저는 네 그게 이제 부모님의 어떤 역할도 영향도 있었겠지만 뭔가 이제 그 으뜸시에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일단은 락을 되게 좋아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애플 뮤직이라고 네네. 네 스트리밍 사이트 그거 어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중학교 때 네. 일찍 썼죠 저희가. 나름 중학교 때부터. 다 멜론 중이, 누구 중3 때 네, 썼는데. 다 멜론 지니 뭐 이런 거 쓸 때 저희는 애플 남들 뮤직 클래시 로얄을 현질할 때 이제 혼자 애플 그렇죠, 뮤직에 애플 구독권 뮤직에, 냈다. 구독을 해버렸다. 네, 구독하고 네. 일단 그 전에 일단은 네네. 뭐 그러면 안 되지만은 네. 그 그냥 앱스토어에 네네. 그 빌보드 네. 음악들 모아두는 그 네네. 어플이 있어요. 아,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일단은. 아. 뭐 포쉐어 같은 건데 예. 거기서 이제 유명한 곡들이 다 있어요. 약간 거기. 소리바다 네네네네 그런 뭐, 느낌? 네. 뭐 그런 느낌을 거기서 좀 듣다가 애플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 애플이 좋은 게 네. 이제 옛날 음악들을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그게 있어요. 뭐 70년대면 70S, 80S 이렇게 쭉쭉쭉쭉 다 있거든요. 지금은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지고 많아졌는데. 있는데 그때는 예. 그래도 살짝 또 한장적으로 탁탁탁탁 그래도 분류는 해놓긴 했어요. 이쁘게. 아, 그게 뭔지 알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지? 60년대 노래도 있네? 네. 이러면서 들어가서 그게 이제 그 저기 앱스토어에 있는 거였습니까?
어떤 게 말이에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은 애플 아니, 뮤직에서 저희 애플 뮤직 이제 말한 하는 거예요. 거고. 아, 애플 지금, 뮤직에 네네네. 있었던 지금 거. 애플 뮤직에서 하는 거. 그렇다는 거는 즉슨 중학생 때부터 아이폰을 썼다는 건데 그렇죠. 요것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은 또 초딩들도 다 그렇죠. 쓸 지금은 텐데 그런데 지금은 저희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핸드폰 하면 무조건 갤럭시 2였거든요. 맞긴 네. 하죠. 갤럭시 2 아니면 이제 LG의 그 이름 뭐였죠? 아이언 뭐요? 베가 네, 아이언이었나? 뭐 베가 아이언인가 뭐 그 너무 LG 예전인가? LG 그거 너무 있지 않습니까? 예전이긴 해요. 뭐 옵티머스였나? 뭐 그런 거를 썼었을 시절이었는데 또 이제 앞서 나갔다. 그 서으뜸 씨가 앞서 나갔다. 네. 좋습니다. 뭐 아무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근데 아이폰을 존나 빨리 쓰긴 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이 없었다가 바로 생긴. 초등학교 때 그 스마트폰을 남들 다 갖고 있을 때 남들 저 갤럭시 2로 그 러닝 프레드라는 게임 아십니까? 템플런 아십니까? 템플런. 템플런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전 옆에서 맨날 구경하고 나도 한 번만 해보자 하면서 그냥 남들 이제 그 학교 끝나고 구석에서 핸드폰 게임할 때 옆에 이제 그 그지 새끼 마냥 이제 들러붙어가지고 한 번만 해보자 막 이랬던. 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제가 뭔 발음이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을 안 사주면 시위를 하겠다. 스마트폰을 단식 무조건 갖게 해달라. 투쟁을.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 없으면 그게 안 된다. 네. 커뮤니티에 속할 수가 없다. 라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제 겨우 어머니가 이제 제 손을 붙들고 그 핸드폰 가게 갔죠. 갔는데 그때 되게 합이 잘 맞았던 게 저희 그 핸드폰 판매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판매원이 저의 어떤 니즈를 보더니만 약간 서로 이제 합이 잘 맞았던 게 얘는 아이폰 갖고 이 갈 새끼 놈이다. 아이폰이다. 이 새끼 아이폰이다. 땡 잡았다. 딱 생각하고 어. 아이폰 그때 당시 5였거든요. 아이폰 5가 뭐 행사가 들어갔다면서 온갖 그 폰스 라이팅을 조지면서 제 어머니를 설득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냥 갤럭시 이런 거 뭐 공짜폰 이런 걸로 갈 거를 알뜰 뭐 이런 알뜰 그런 걸로 갈 되는데. 거를 이제 그 아이폰으로 그냥 양말 다이렉트로 시원하게 그냥 그때 가버렸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아이폰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그 애플 뮤직. 네네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애플 뮤직을 사용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올드팝을 처음 들었던 그 시기가 일단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팝을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뭐 필 콜린스나 저니 혹은 이제 저니. 뭐 그 더 폴리스 음악 같은 거를 제 어머니 굉장히 그 좋아하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틀어줬어요. 제가 뭐 걸음마 뛸 때부터 그런 노래를 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5학년이었나 그 친구 한 명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앵경제비 같은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샌님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형이 되게 그때 당시로 치면 음자랄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았는데 저희가 막 그 어릴 때 이제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따라 부를 때 그 앵경제비 친구가 옆에서 안경 한번 쓱 치켜 올리면서 했던 말이 야 너네 뭐 오아시스는 아냐? 뭐 그린데이는 들어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질세랴 그 당시에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던 미국 밴드가 링킨파크여서 야 링킨파크가 더 대단해 임마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자강두천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 친구가 하도 떠드는 그 오아시스가 뭐길래 그 유튜브에 찾아서 노래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들었던 음악들이랑은 완전히 신세계였던 그냥 어떻게 이렇게 노래가
칠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칠한데 되게 그 간지나는 느낌이라 해야 됩니까? 뭔가 이게 무심한 느낌? 러프한 느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오아시스 원더월이라는 음악을 듣고 초등학교 때 제가 뭔가 세상을 깨달은 새끼 마냥 뭔가 그때 근본을 찾게 됐죠 제가. 그때부터 올드팝들을 제가 좀 찾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말하면 팝보다는 락, 브리팝, 뭐 브리티시 팝에 더 가까웠던 음악들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에 그런 음악들을 찾아 듣다 보면 이게 연관 그런 노래들이 맞죠. 자꾸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블러 뭐 알게 되고 뭐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뭐 어떤 미국의 밴드들 뭐 그 에어로스미스 뭐 이런 밴드들도 알게 됐고 저는 그렇게 어떤 음악의 그 근본을 좀 넓혀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샌님한테 되게 그렇죠. 그 고마웠겠네요. 샌님 친구가 그냥 안경을 탁 치켜 올리면서 그때 저한테 너 오아시스는 아니야라고 했던 그 꼬라지가 저는 굉장히 그때 보기 싫었지만 불쾌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어떤 트리거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트리거네 같습니다. 이게. 되게 고마워. 네, 이게 트리거죠. 이게 트리거네요. 요지랑 안경 하는 게 쓴 이유가 그거였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친구 주려고. 오아시스. 네 맞습니다. 너 오아시스는 아니야? 샤라웃을 요지랄 하는 네. 그 친구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만 오아시스 갔겠네요. 예 이번에 갔겠죠. 내가 그렇죠. 갔겠네요. 내가 네, 갔겠죠. 그냥 예. 갔겠네. 그냥. 하여튼 뭐 그랬다. 저의 경험은 그랬고 뭐 이렇게 뭐 개인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혹시 뭐 최근에 듣고 계시는 그런 올드 팝들 뭐 있을까요? 좀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올드 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뭐라 해야 되죠? 듣는 사람들만 듣는 그런 좀 구닥다리한 음악 이런 식으로 취급이 됐었는데 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는 그런 LP 펍 이런 데서나 나올 법한 그런 노래들이 지금 이제 또 대유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명한 이제 플레이리스트 뭐 유튜버들이 그런 올드 팝들 이런 거를 이제 막 뿌려놔가지고 이제 와서는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혀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알만한 그런 아티스트보다는 좀 더 이제 두 분께서 아시는 두 분께서 특별히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아티스트가 있을지 국종 씨부터 그냥 저는 서사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가 올드팝을 꾸준히 들어야 되고 꾸준히 디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일하는 카페에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오드 오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에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장르를 좀 여러 개를 만들어놨는데 네네. 일단은 요즘 팝, 네. 그 다음 좀 조용한 R&B, 네네. 그 다음 뭐 이제 올드팝 이런 식으로 제가 올드팝도 뭐 한 네. 두 개 플레이리스트 해놓고 각 한 3-4시간마다 해서 틀어놓고 계속 수정도 하고 넣을 거 넣고 해서 바꿔요. 네.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거 찾고 또 듣고 싶은 거 듣고 하는데 네. 요즘 또 최근에 계속 듣고 있는 아티스트는 더 스미스라고 이제 더 영국 스미스? 약간 뭐 브리팝 요런 네. 느낌인데 밴드입니까? 밴드입니다. 네. 더 스미스를 요즘 계속 듣고 있어요. 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맞죠. 주축은 뭐 모리세이라고 보컬이 되게 좀 서정적인 가사를 많이 쓰고 존이 말하는 기타 그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타리스트는 되게 좀 까랑까랑한 기타를 소리를 내요. 네. 그 두 개랑 합쳐서 내는 그 밴드의 소리가 되게 네. 좋습니다. 약간 서정적인 가사고 네네네. 네, 흘러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네. 더 스미스 많이 듣고 있죠. 끝입니까? 더 스미스 듣고 요즘에 네. 또 한 일주일 전부터 듣던 거는 네. 벨벳 언더그라운드라고 그게 네. 아니 그 밴드에 대한 설명이 설명이요. 예. 뭐 대표 곡이라면 네. 디스 차밍맨 네. 뭐 그렇게 있겠네요. 스틸 1 뭐 더 있고 아니 근데 예. 이게 그
더 스미스라는 밴드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신 거죠? 요거도 광파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그 라이브 보다가 네. 연관 동영상에서 그 라이브 알고리즘을 네, 알고리즘을 찾아보셨구나. 들어갔어요. 그렇게 돼서 더 스미스 뭔가 이름은 굉장히 그 익숙한 것 같은데 네. 한번 그럼 제가 들어보시길. 기회가 되면 네, 라이브가 들어보도록 재밌습니다. 하겠습니다. 라이브가 좋습니다. 이 라이브가 재밌습니다. 항상 그 옛날 밴드들은 원래 밴드들은 네, 라이브로 라이브죠. 들어야 되죠. 네. 라이브 보면은 그렇죠. 또 이제 좀 치는 아티스트들은 그렇죠. 유튜브 라이브 보면 댓글이 항상 뭐 와칭 2025 뭐 그렇죠. 아, 포스 와칭 뭐 2025 물음표 네. 이거 또 들어가면 좋아요 한 100개 달려 있고 그렇죠. 맞죠. 네. 계속 그런 본다는 거예요. 계속. 호들갑이 있어야.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주저부터 포스 와칭 떨어져야 2024, 네. 2025 뭐 2025까지 나오고 음. 계속 그런 게 있어요. 네, 혹시나 뭐 보시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가지고 뭐 더 스미스 잠깐 듣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듣고 오십시오. 보다가. 네, 좋습니다. 뭐 끝입니까? 예, 뭐 저는 더 스미스를 알겠습니다. 더 스미스. 여기서 끝할게요. 네. 더 스미스의 대표곡이 뭐라고요? 저는 디스 차밍맨을 추천드릴게요. 차밍맨이요? 네, 차밍맨. 차밍맨. 네,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뭐 서으뜸 씨가 굉장히 또 이 주제를 선정한다 했을 때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제가 약간 지금 으뜸 씨 상태를 지금 잠깐 보니까 네. 안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혹시 아니요. 뭐 어디 안 좋은 아직까지 혹시 그 휴유증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습니까? 저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 이게 뭔가 어딘가 텐션이 굉장히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가 근데 없어요. 이해는 합니다. 네. 이게 사람이 이 사람이 언제까지나 그렇죠. 이렇게 네. 텐션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맞는데 오늘은 약간 네. 릴렉스. 릴렉스. 네, 좀 릴렉스해지고 좀 아니, 그냥 원래 저 잊고 싶어요. 그냥 그 네네네네. 얘기는 저는 이제 안 하고 싶고. 네. 저는 아예 그냥 그 항상 이제 저희 팟캐스트에 저렇게 나오면 항상 텐션 담당을 하셨는데 오늘따라 유독 이제 좀 아파 보이셔가지고 아니요. 원래 사람이 네네네. 예, 이제 텐션 높을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낮을 제가 때도 오늘은 있고. 약간 억텐입니다. 네네네. 제가 현재 지금. 그래서 오늘 국종 씨가 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좀 원래는 조용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약간 포지션이 그 국종 씨가 이제 무언가 실수를 저지르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먹어버리는 약간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지 어떤 그런 서사인데 항상 맞죠. 이게 오늘따라 이제 또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알러지 약을 먹어가지고 알러지 약 먹으면 원래 좀 네. 텐션이 떨어져요. 좀 나른나른해져요. 먹으면. 오늘은 좀 비등비등하다. 예. 비등비등하다. 이게 좀 다 네. 비등비등한 이런 느낌 드네요. 그리고 지금 약간 취해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조금 에피소드이긴 아쉽지만은, 합니다. 예. 네. 혹시 뭐 요거 안에 뭐 이상한 거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예, 뭐 저희는 이제 청정한 팟캐스트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으뜸 씨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저는 뭐 요즘 홀앤오츠라고 홀앤오츠. 홀앤오츠라고 그 블루 아이드 소울 하는 애들인데 블루 아이드 소울. 저 네. 블랙 아이드 피스는 알고 있습니다. 뭐 요건 일단은 뭐 저도 잘 알아요. 네네네. 블루아이드 소울. 블루 아이드 블루 소울. 아이드 소울이라고 그냥 네. 이제 흑인들 음악 네네. 이제 소울을 이제 백인들이 감명받아서 이제 하는 그래서 게 블루 아이드. 블루 아이드 소울도 메인들이 있고, 눈을 파랗지 예,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소울이 있잖아요. 있는 예. 것처럼. 그래서 흑인- 그래서 흑인인데 그런 식으로 붙어. 흑인이 아닌데 너는 흑인의 소울이 있어. 음. 약간 요런 거죠. 네네네. 블루아이드 네. 소울. 뭐 아무튼 그런 거 하는 친구인데 뭐 네. 얘네들은 올드팝이라기는 좀 뭐 올드팝이죠. 네. 뭐 올드팝이고 뭐 네. 유명한 곡은 맨이터라고. 맨히터? 네, 맨이터라고. 맨 이터. 이터. 네, 맨이터.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있고. 네. 뭐 특별한 어떤 그 밴드라기보다는 뭐 그룹이죠. 그룹. 네, 홀앤오츠랑 네. 플리트우드 맥을 요즘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플리트우드 네. 맥. 지난번에 저희 그 맥기랑 디종 편에서 잠깐 맞죠. 언급해 주셨던 플리트우드 그 맞네요.
기타의 주법이 굉장히 특이한. 린지 버킹엄. 네네. 네네. 제프백이랑 네. 이제 둘 다 핑거로 하잖아요. 제프백이랑 네네. 린지 버킹엄이. 아무튼 뭐 플리츠우드 맥을 요즘 많이 듣고 있고. 네. 이렇게 사실 제가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뭐 말로만 들었을 때 감이 잘 안 옵니다. 뭐 어떤 음악을 보통 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팝 록인데 네. 얘네들도 원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소울류를 좀 했었어요. 소울이라 하기는 그런데 네. 아무튼 약간 흑인 음악 베이스를 네네. 했었어요. 근데 1기, 2기로 나눠지거든요. 플리트우드 맥이. 시즌 1, 2가 네네네. 있습니까? 얘네들이 네. 멤버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갖고 1, 2로 나눠지는데 1 때는 그런 흑인 베이스 음악을 했다가 2 때는 네. 이제 팝록 이제 좀 포크 네. 뭐 이런 쪽이었어요. 플리트우드 네, 맥. 플리트우드 네. 맥. 네, 이런 쪽을 했고 일단 존나 좋아요 그냥. 일단 존나 좋아요 그냥. 그렇게 그 또 얘기하시면 이제 네. 이 듣는 사람이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면 이 시청자분들은 또 이제 나이대 어리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이 돼야만 듣습니다, 이 친구들. 네. 일단 저희가 듣는 이 락이 네네. 막 링킨파크 그런 것처럼 막 네네. 일렉 기타 막 맞죠, 맞죠. 쫙쫙 이런 네.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 락이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네. 막 밴드 막 네. 5명 포지션 있는 그 락이 네. 아니라 네. 저희가 막 주장하는 락은 네. 얘기하는 락은 좀 락의 시초의 락. 맞죠. 좀 락의 근본에 가까운. 드럼 비트 막 네. 딱 8비트로 둥땅 둥 약간 이렇게 이제 나뉘고 그 제가 사실 원했던 표현은 예를 들면 뭐 맥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그 희한한 그 기타 톤에 어떤 그 드럼 사운드도 뭔가 팡 하면서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되게 그 공간감 넓은 그 사운드들이 막 어우러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아 근데 그게 이게 그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밴드들입니까? 그게 아니 네. 그게 아니고 원래 올드팝이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네네네. 하는 애들은 따로 그냥 사이키델릭 락 하는 네네네. 애들이 따로 있잖아요. 뭐 그렇죠. 핑크 네. 플로이드나 그렇죠. 이제 핑크 플로이드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전자 음악들이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식은 있는데 이 저희가 설명하는 네. 이제 올드팝 락 애들은 네. 진짜 그 시초의 느낌이라서 딱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실험적인 것보다는 네. 완전 오리지널. 네, 그냥 오리지널하고 거의 뭐 비틀즈. 네네 칠한 네. 느낌이고 딱 그 포크 네. 그리고 팝록 약간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비주얼은 좀 다들 어떻습니까? 비주얼은 그냥 딱 옛날 히피 느낌? 복장들이 걔 누구지? 그분? 지미 핸드릭스. 지미 핸드릭스 네. 선생님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약간 히피 그리고 이제 네. 저기 뭐냐 컨트리 막 하는 애들처럼 예, 좀 복장 입어요. 그렇게 네, 입고. 복장을 좀 그렇게 입어요. 이 친구가 말하는 플루이드 네, 맥은 네, 네. 혼성이에요. 네, 혼성팀. 혼성. 예, 여자 아. 보컬도 있고 남자 기타리스트도 있고 뭐 베이스도 남자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혼성이고 좀 많아요. 한 6-7명 넘을 텐데 라이브 보면은 좀 수는 많긴 해요. 엄청 많죠. 그분들한테서 파생된 또 그런 밴드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많죠. 정말 많죠. 많을 엄청 거예요. 많죠. 어떤 역사적인 밴드다. 네네네. 일단 한 핵은 살짝은 그래서 그렇다. 제가 맥기가 아마 네. 린지 버킹엄 아니면은 네. 제프백에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뭐 저는 네네. 더 스미스를 네네. 살짝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네. 게 이 보컬이 네. 직접 작곡 작사를 하면서 그렇죠. 이 네. 서정적인 가사를 쓴다 했잖아요. 네네. 노래도 좀 서글프게 불러요. 서글프게 슬프게. 불러서 네. 목소리도 조금 네. 뭐랄까 또 겨울에 추운데 이불 탁 덮어 씌우고 라이브 보면은 뭔가 이 가사는 해석은 안 되더라도 네네. 뭔가 와닿는 아, 느낌이 딱 오는. 그런 느낌이 아. 오는 밴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기타는 까랑까랑해가지고 아, 살짝 브릿팝이긴 한데 네네. 좀 살짝은 삐져나온 브릿팝. 그래서 얘네가 살짝 인기가 서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좀 슬픕니까? 예, 곡조가? 살짝 가사들이 아. 좀 슬픈 게 많습니다. 약간 그 우울질인 이제 그 정병 그
그런 거 호소하는 친구들이 라디오 헤드 옛날 이런 거. 그쵸 라디오 예, 헤드 듣다가 질려버리면 약간 그분들이 우울증을 네네네. 살짝 시초지 않을까? 아 살짝 그렇게까지. 그런 쪽으로 네. 간 시초지 완전 않을까? 올드로 가고 싶으시면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더 더 스미스. 스미스 한번 들어보시는 되게 거. 세련됐어요 노래가. 올드 네. 팝인데도 세련됐다. 올드 팝임에도 굉장히 세련됐다. 네, 세련됐어요. 한 몇 년도 밴드일까요? 이 친구들 활동을 80년 초반부터 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아 80년대 한 후반에 바로 끝났어요. 80년 해체됐어요. 초반인데 이 친구들이라고 하시. 아니, 뭐 외국이잖아요. 아, 그렇죠, 외국인의 그렇죠. 다 네. 친구예요. 네. 그 친구들. 맞네요. 예. 생각해 보니까 외국이라서 할아버지랑도 할아버지도 친구를 먹을 수 그냥 있는 뭐 먹을 수 친구 있어요. 먹죠 그냥. 예.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저는 먹겠습니다. 네, 씩씩하네요. 예. 네. 이 옛날 밴드 특이 항상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플리트우드 맨날 맥도 똑같습니다. 맨날 조 터지게 네. 싸웁니다. 진짜 이 뭐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그 오아시스도 오아시스도. 네, 맞죠. 죽어라 싸우고 형제임에도 네, 불구하고 뒤지게 싸우고 네. 그냥 어떤 그 밴드 멤버 간의 불화가 거의 뭐 컨텐츠 수준입니다. 아 맞죠. 그 비틀즈도 뭐 그렇죠. 그냥 예, 비틀즈도 죽일 가사에서도 거의 뭐 네. 이러고, 예. 거의 뭐 그 지금 힙합에서 뭐 이렇게 서로 디스하고 뭐 이런 거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맞죠. 돼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들은 그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사실 올드팝을 뭐 이렇게 요즘에는 거의 안 듣습니다. 제가 한때는 잠깐 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또 사람이 무드에 따라 항상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있는 음악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듣지만 요즘에는 그 어떤 찾아 들을 만큼의 그 정도의 그건 아니라서 이 두 분께서 또 저를 위한 그런 올드팝 뭐 유명한 분이든 뭐 유명하지 않든 뭐 한 곡씩 혹시 예, 저를 위한 저 이광파리를 위한 그런 곡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참고로 굉장히 웻한 그 음악을 좋아합니다. 절절하고 젖어 있는 그런 네. 발라드죠. 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발라드 파십니까? 네네네. 근데 웨힙 좋아하시는데도 발라드도 좀 발라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이만별의 뭐 이런 이만별 씨보다는 차라리 임재범 씨가 임재범 어땠을까? 씨가 네. 아니 그 올드 팝이니까 네네 올드한 그 네네 좀 팝 발라드로다가 네. 팝 발라드 팝 발라드 하면은 네. 웨트한 거 말했으니까 그냥 네. 뭐 다들 아시는 퍼플레인. 네. 그거는 프린스의 근데 퍼플레인.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추천곡이니까 네네 뭐 알겠습니다. 퍼플레인 사실 플리트우드 맥을 네. 전 추천하고 싶은데 네. 얘네들은 되게 그냥 네. 컨트리 포크 쪽이라서 엄청 밝아요 노래가. 아 엄청 밝진 않은데 사실 네. 그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따뜻한 느낌. 따뜻한 느낌이 너무 강하고. 약간 웜한 네. 약간 좀 따뜻. 뭐 드림이란 곡도 있고 네. 드림이란 곡이 최근에 좀 떴거든요. 네. 최근 한 그- 1, 2년 전에 또 틱톡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바이럴 그- 됐어요. 아 그게 그- 틱톡의 노래입니까? 크랜베리 주스 네. 들고 스케이트. 스케이트 타는 예. 아저씨 그거 아세요? 뭔가 본 것 같아요. 네네. 그 그게 틱톡에서 그게 그게 돼가지고 아, 드림스가 네, 그 노래 드림스가 떴어요. 떴거든요. 아, 그 네네. 거기에 네네. 그 음악이 사용됐어요. 네네네네. 아, 그거는 제가 처음 알았던 사실. 네네 이게 되게 노래가 엄청 서정적이고 따뜻한데 네. 그래도 약간 발라드에 가깝지 않나 플리트우드 맥 노래 중에서는. 그 국종 씨는 뭐 저한테 그 추천해 주실 만한 곡이 있을까? 발라드나 뭐 소울 이런 것도 네네. 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소울이요? 네, 소울. 소울이면 뭐 좀 뭐 바비 콜드웨일이라고. 바비 골드웨이. 예. 그분의 그분도 이제 그 방금 말했던 블루 아이드 소울 맞죠. 그런 음악을 하세요. 블루 아이드 소울. 백인인데 되게 흑인의 약간 그 느낌을 내는 소울이 있는 그게 그분인데. 그 혹시 그 노래입니까? 예 맞습니다. 상상하신 그 노래 맞습니다. 그 노래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설명하진 않았어요.
아, 그 밈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 저 그래서 되게 곡인데. 아쉬워요. 그니까요. 이게 이 좋은 곡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대중화가 되고 아. 너무 상용화가 이게 되는 근데 그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 예. 그게 뭐냐 하면 그 아주 유명한 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그 꼬마 남자애가 그 클럽에서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노래가 딱 사용이 되는데 그게 바이럴 돼서 또 네, 굉장히 이제 그 누가 봐도 이거는 흑인이 부른 노래인데 라고 맞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백인 아저씨의 곡이었던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비 그 컬드웰. 바비 콜드웰 콜드웰. 콜드웰 네. CALD 웰인데 아. 칼드웰 부르는 사람도 있고 콜드웰이라고 부르는 네. 사람도 있어요. 그 아무튼 이제 뭐야 유튜브 그 자막 켜서 이제 그 확인해 보시고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아 이거구나. 네. 아 이 노래구나 하면서 이제 바로 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 노래 추천드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 노래가 뜨긴 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노래 떴는데 저는 그 네. 노래 말고 네. 이제 저는 Heart of Mine이라는 아, 노래를 Heart of 추천드릴게요. Mine. 네. 그 노래가 되게 소울풀하고 딱 약간 발라드 느낌이 확실한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유튜브 편집을 할 때 들을 곡 퍼플레인과 Heart Heart of of Mine. Mine. 네. 아니요, 요 아니요. 두 곡. 플리트우드 맥의 드림. 플리트우드맥의 Dreams. 네, Dreams. 이 두 곡 들으면서 편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뭐 저한테 추천해 주신 음악들은 뭐 갑자기 제가 이렇게 던진 질문이라 예. 너무 뻔한 그 음악들을 추천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너무나 이제 이 올드팝으로서 성공하신 그 과거 그 아티스트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아티스트 분들이 옛날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굉장히 그 지금의 아티스트들 이상으로 굉장히 또 허슬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곡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맞아. 그분들 작업했던 곡이 정말 많고요. 지금이야 뭐 앨범 하나에 한 7곡 뭐 카니에 웨스트처럼 뭐 7-8곡에 7-8곡에 끝나지만 옛날 음악들 보면 원투로 나눠지죠. 그렇죠. 원투로. 거의 뭐 네. 디스코 1,2로 나눠질 정도로 근데 곡들이 또 존나게 길이도 많습니다. 길어요. 그렇죠. 네. 빵빵하게 많아. 한 3, 그렇죠. 4분 네. 3, 4분짜리 곡들이 존나 길고 요즘에는 네. 애들 내면은 이게 노래 하나 한 2, 3분 요렇게 그렇죠. 나와요. 2, 3분도 앨범 아닙니다. 전체가 33분? 30분? 네. 저 약간 몇 끼 저격이긴 한데 네, 아쉬워요. 네, 몇 끼가 네. 30분밖에 네. 안 돼서. 뭐 요즘 노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옛날에 이해는 됩니다. 네. 그 어려운 그 녹음 환경에서 작업 환경에서 그 정도의 결과물들을 뽑아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허슬러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그만큼 이제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뭐 프린스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프린스 모르는 노래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이 두 분께서 아시는 어떤 뭐 유명한 아티스트든 뭐 혹은 이제 요거는 정말 들어봐라 할 만한 그런 곡들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뭐 다 상관없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들 뭐 그런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부터 일단 국종씨부터 한번 가봅시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스타트를 계속 끝내요. 네, 오늘은 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오늘의 어떤 그 핵심 인물입니다. 저희. 좋네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시죠. 이 또 올드팝이 장르가 되게 많이 나뉘긴 하잖아요. 네네. 팝 쪽으로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소울도 있고 하는데 네. 전 또 이번에는 약간 펑크 쪽 이쪽으로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밴드가 펑크. 네. 쿨앤더갱이 있어요. 아. 쿨앤더갱이요. 쿨앤더갱의 대표 곡이라 하면은 셀레브레이션 네. 그리고 또 겟 다운 온 잇 이렇게 있는데 셀레브레이션. 시안이랑 Get 겟 다운 온 잇 네. 이것도 또 릴스로도 많이 사용됐을 거예요. 맞죠.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근데 저는 또 거기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건 네. 대표곡이 아니라 수록곡들이 올드팝 아티스트들이 좋은 게 진짜 많아요. 수록곡들이. 맞죠. 저는 레이디스 나잇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레이디스 나잇. 네. 네. 그 노래가 되게 펑크입니까? 예, 펑크입니다. 네. 펑크인데 되게 베이스도 네. 좀 쿵쿵 치고 네. 뭐 이 노래도 좀 네. 길고 6분짜리거든요. 네, 네. 되게 길어서 들을만합니다. 좋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 네. 라이브에서 네. 이 레이디스 나잇 라이브에서 막 리듬을 타는 것도 유튜브에 막 나오고 있어요. 아, 네. 마이클 잭슨 예, 성님이 그 잭슨 네. 형님도 리듬을 탔다. 거의 뭐 그 지금의 마이클 잭슨은 뭐 드레이크라고 해야 됩니까? 뭐 거의 그 정도인지는 뭐 드레이크 모르겠지만 그 정도 어떤 파급력을 지닌 파급력은 네. 뭐 맞죠. 그 정도 되겠죠. 파급력은 네, 지금 뭐 그런 같은데. 아티스트가 고개를 까딱거릴 정도면 까딱거리는 네, 게 리듬을 탈 정도면 그 굉장히- 쇼츠도 있을 정도. 아 예. 굉장히 흥했다. 흥미있고 좀 재밌는 밴드다. 혹시 망언입니까? 드레이크랑 마잭을 비교하는 게? 파급력은 인정해요. 아 그렇죠. 근데 음악성으로는 그렇죠. 음악성으로는 뭐, 아니죠. 그거는 뭐 동네 바보도 아는 네네네. 네, 그런 이- 사실이죠. 저희가 소개하는 모든 네. 아티스트 통틀어서 네. 황제라 불리는 사람이 마이클 그렇죠. 잭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거역할 수 없는 거죠. 네. 약간 마이클 조던 같은 느낌이다. 아, 맞죠, 미국의 맞죠. 마이클 조던 맞죠, 같은 맞죠. 아니요, 스포츠계의 마이클 아, 조던이다. 스포츠계의 네, 마이클 약간 조던이다.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대명사죠. 거의. 네, 대명사. 네. 근데 또 파급력은 드레이크. 지금으로 인정. 치면 네. 드레이크 정도 되지 않겠나? 네. 오히려 드레이크가 더 파급력 높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래요? 요즘은 어. 소셜 미디어가 많이 발전했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네네네. 네. 그러나 지나가는 그 웬 아저씨들을 잡고 드레이크를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모르죠. 마이클 잭슨 아십니까라고 메이플 하면 스토리 드레이크? 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네, 맞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피카츄 vs 미키 마우스 둘 중에 누가 더 유명할까요? 피카츄죠. 피카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제가 생각해도 피카츄. 무조건 피카츄죠. 왜죠? 아, 아닌가? 아, 저는 미키 마우스 할게요. 아니 왜냐면은 저는 딱 이 생각이. 왜냐면은 그냥 피카츄 네. 동네 꼬맹이한테 야 피카츄 하나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냥.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일단 포켓몬 보고 자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근데- 것도 있고 이제 소셜 미디어가 워낙에 너무 발전해가지고 솔직히 미키 마우스 어린 애들 물어보면은 네.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모르는 애들. 여기서 전 반박. 어린 애들이 많습니까? 어른들이 많습니까? 아니 어른들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솔직히 미키 마우스에 대한 인상이 깊어요. 아니면 포켓몬에 대한 인상이 깊어요. 그 어르신들은 미키 마우스밖에 모를걸요.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디즈니, 저는 솔직하게 월트 디즈니가 저는 솔직하게 미키 마우스 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피카츄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외국에서도 상당히 그 포켓몬스터 인기가 많긴 예, 합니다. 서양권에서도 막 그렇죠. 지금 포켓몬이 포켓몬 하면서 인기 많은데 그러나 그래요? 네. 이게 디즈니의 또 이제 디즈니 하면 미키 마우스 아니겠습니까? 맞긴 하죠. 네.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애기들 이제 수저통 제 수저통도 미키 뭐 마우스가 색연필 그려져 있어요. 커버, 그렇죠. 커버. 색연필 카바 이런 것도. 물론 피카츄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미키 마우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맞긴 진짜 하죠. 찐 맞긴 미키가 하죠. 아니어도 그렇죠. 그냥 그 짭이어도, 생짭 예. 미키 마우스 맞죠, 이어도 문방구 뭔가 따라할 거다. 비슷하게 예. 생긴 예, 느낌. 예. 예. 그리고 피카츄를 어르신들한테 보여주면 뭐 벌레야 뭐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거는 너무 같지 않나. 아니 어르신들은 피카츄를 네.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긴 그냥 하죠. 손자가 맞긴 하죠. 없거나 뭐 그렇죠. 이런 분들은 뭐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미키 뭐 마우스는 노란색 알 벌레인 수 줄 있다. 압니다. 네. 음. 네, 그 정도로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미키 마우스입니다. 제가 봐도. 저희가 이제 G라고 해가지고 피카츄도 G로 알고 G가 설치류로 알고 있는 거지. 두 선생님 다 쥐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죠. 지금 미키 마우스는 딱 봤을 때 이 새끼 G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동그란 귀가 굉장히 상징적이죠. 너무 네. 상징적이긴 해요. 네. 저뭐 초딩 때 그거 매는 가방도 봤어요. 맞죠. 이렇게 네, 생긴 가방도 예, 봤어요. 예, 예. 예, 예. 갑자기 딴 길로 얘기가 좀 네네네. 샜는데 뭐 다시 뭐 얘기하자면 저는 일단 네네. 쿨앤덩행의 쿨앤덩행. 레이디스 나잇. 레이디스 나잇 예, 요거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추천드릴게요. 끝입니까? 예, 저는 일단 뭐 한 곡, 아니 한 곡만 하시는 겁니까? 아 뭐 다른 곡도 소개시켜요. 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네. 비슷한 결의 네. 다른 또 소울
하는 형님들인데 소울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제 지금 소울을 보니까. 듣다 보니까 R&B 요즘 또 이런 소울을 쪽. 빠지셨네. 네. 어. LTD라고 네네. 이분들이 이제 흑인 이제 소울 그룹인데 네네. 그 LTD의 네. 노래들도 다 좋은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네. LTD 그래서 아까 그 핸드폰을 보려고 했던 겁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 정보가 많으니까 아 근데 이게 생각이 안 오늘 나네요. 약간 네. 주제가 너무 포괄적입니까? 올드팝이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장르가 너무 다양해요. 무궁무진해서 그쵸? 그러니까 네. 네. 저는 근데 두 분이 그 좋아하는 정말 존나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다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또 한- 나이 이게 네. 1년 1년 먹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항상 바뀌어가지고 아, 아, 그렇죠. 맞아요. 좋아하는 네. 아티스트가 차라리 그냥 한 아티스트를 주제로 그냥 쭉 네네, 얘기를 하는 그렇게 게 하면은- 나았었을까 싶은데 근데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주제를 그 올드팝에 대한 얘기로 뭐 시작했지만 사실 메인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이유는 왜 듣습니까? 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올드팝을 올드팝 이 구닥다리한 음악을 왜 듣냐?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요즘 곡보다 올드팝이 더 세련되고 음질의 차이는 있다만 네. 더 저는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완전. 네. 요즘 곡들이 아주 구닥다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냥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네. 예술한다고 주접던다.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네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 노래들을 보면은 좋은 네. 노래 많아요. 저도 많이 그렇죠. 들어요. 많이 네. 듣는데 아이돌 노래 들어보면 동료 같아요, 되게. 동료 같다. 아 진짜 동료 같아요. 네. 이제 코드 진행들이나 뭐 다 보면 다 똑같고 솔직히 동료 같잖아요. 동료 같고 이제 네. 다 똑같은 댄스 음악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옛날 곡들이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세션들도 더 풍부하고 다양하고 네. 연주 실력도 엄청 네. 뛰어나고.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서으뜸 씨의 의견이었고요. 예, 저는 네. 이거랑은 아니 근데 전혀 반대예요. 이거 개인적인 견해라. 저는 지금 예, 너무 예. 좋아요. 아, 지금 그래요? 서으뜸 씨의 이런 공격적인 느낌을 전 바랬다고요. 아니 사실. 왜냐면은 이건 네.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이거는 남이 생각은 뭐라 그래도 이거 오케이예요. 여기 예, 팟캐스트입니다. 예, 예. 팟캐스트이기 팟캐스트 때문에 이거 원하는 그냥 얘기를 하면 내 돼요. 생각을 사실 말하는 저도 거예요. 동감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여기서 말 더 네. 붙여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예, 말씀하세요. 왜냐면 네.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네네. 그냥 흔한 그 네. 본인이 네. 노래를 부르는 그 아티스트인데 만드는 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고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거 그런 거 통틀어서 통틀어서 예, 뭐 진짜 이 친구가 말한 거는 네. 혼자서 이제 작곡 작사하고 진짜 음악성으로만 몰두하는 그런 음악은 좋아하는데 네. 그게 아닌 너무 대중적인 대중성을 위한 다 춤을 똑같아요, 추려하고 요즘 그냥 다 막 똑같아요. 뮤비에서 막 들려 이런 네. 음악을 일단 저는 또 기피하고요. 저는 진짜 그래서 올드팝이 또 좋은 게 네. 이분들은 진짜 음악에만 몰두합니다. 이 노래 한 곡에만 몰두를 해서 만든 그게 느껴져요. 온전히 그 곡에 예, 그 곡에 네, 대해서. 완전 예. 그냥 빠져든 예. 네. 뭐 다른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그 음악에서 다 나타내려 하죠. 본인의 그냥 곡으로서 본인 세계관을 그냥 다 표현해버린. 그때는 뭐 다른 것도 비주얼 없었어요. 이런 네. 것도 뭐. 아 근데 요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생각 중에 하나인 게 오히려 근데 저는 반대로 옛날에 그 옛날 구시대여서 그게 또 가능 이점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때는 진짜 음악만 해도 됐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의 시대는 음악만을 잘해서는 안 되죠. 잘 될 수 없는 구조다. 아, 이게 또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떤 시대적인 또 그 상황으로서 또 보면 또 지금의 아티스트들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시대의 변화에 그렇죠. 따라서 네. 아티스트들도 같이 변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아티스트도 많이 변했고 네, 맞네요. 이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국의 어떤 그 펑크락 신 있지 않습니까? 뭐 섹스 피스톨즈나 뭐 이런 뭐 조이 디비전이나 이런 그 밴드들을 보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사실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엔 좀 좆같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걸 느꼈을 때 비로소 이제 이 곡의 진가를 알게 되지만 저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뭐라 해야 되죠? 화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보였던 어떤 행복, 락스타 정신이라고 합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음악도 같이 이제 성장하지 않았나. 그게 옛날 락스타들의 어떤 그 기행 수위가 지금이랑 거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완전 그냥 막 나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맞죠. 뭐 믹 완전 제거. 무지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예. 그게 뭐 락 한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뭐 그냥 팝 가수들도 그 정도로 똑같죠 뭐. 네. 예. 뭐 막 나간 걸로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이게 뭔가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이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 팬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맨날 뉴스 기사에 실리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어떤 네 그랬던 뭐 그랬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력으로 치면 뭐 그때도 음악보다는 그 보여주기 뭐 혹은 이제 퍼포먼스 이런 것 때문에 잘 된 아티스트들도 그때도 있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그냥 존나 되도 않는데 어떤 뭐 때문에 잘 된 아티스트들이 많이 보이긴 해요. 제 눈에도. 네. 하지만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구닥다리한 그 음악들 구닥다리라고 자꾸 표현했는데 그 음악을 듣는 이유가 그러면 뭐 지금 음악이 너무 유치하다가 이제 으뜸 씨 의견이었고 다양하죠 근데 네. 설명하자면 다양한데 네. 일단 들으면 유치한 것도 있고 네. 오히려 퀄리티가 낮다. 네, 세션의 부분에서는 작곡의 실력이나 뭐 그런 네. 거는 그냥 본인의 그거라서 본인의 기량이 그거는 있어서. 네, 뭐라 할 그게 안 되는데 네. 오히려 저는 퀄리티가 더 낮다고 생각해요. 음악의 퀄리티가. 네네네. 네. 국종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고 아까 동의하는 말씀하셨는데. 부분도 네. 있다시피 네. 퀄리티도 조금 더 올드팝이 풍부하고 세션 풍부하고 또 뭐 영상이 노래 길이도 네네. 쫙쫙 끝까지 이게 풀로 채워서 뭔가 이 앨범 하나 낸다 이런 느낌도 있긴 해서 좀 더 진정성이 약간 느껴진다고는 올드팝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당연히 요즘 노래도 너무 좋죠. 네. 다 듣는 것도 요즘 노래도 당연히 더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못 채우는 부분을 저는 올드팝에서 채운다 이런 겁니다. 맞죠. 왜냐면 저도 그냥 뭐 네. 마룬 5 이런 것만 듣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올드팝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네. 아빠가 올드팝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존 덴버를 부모님이 예, 좋아하시네요. 네. 저희 아빠가 존 덴버랑 엘비스 프레슬리를 진짜 좋아하셔서 네. 차에서 맨날 틀어줬어요. 저는 너무 싫어서 저는 그때 바로 이어폰 꼈거든요. 네. 이어폰을 반항을 마룬 했다. 5를 들었어요. 네. 왜 이 네. 마룬 5처럼 막 소리 안 지르고 네. 드럼 비트 막 빠바방 없고 네. 일렉 기타 사운드 없는지 네. 바로 마룬 5 노래 들었는데 네. 계속 듣다 보니까 뇌이징이 된 거죠. 이 올드팝의 매력을 맞죠. 조금 더 덜어내고 이 뇌이징. 세션에 좀 더 네. 크게 더 네네. 임팩트 있게 넣은 이런 거에서 좀 더 재미를 느껴서 또 거기서도 재미를 느껴서 올드팝 듣고 네. 또 그냥 요즘도 노래들도 요즘 노래들 듣고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의견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 세션을 풍부하게 넣고 네. 뭐 이런 어떤 음악적인 구성 요소가 풍부한 뭐 그런 것들은 자본이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만큼 한 곡에 많은 돈을 붓고 많은 노력을 부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아 뭐, 맞죠, 있죠. 네, 있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저는 또 그 네. 의견에 또 반대 생각하는 게 네. 아이돌들 보면은 토론인가요? 돈 많이 오늘 약간 쏟아내잖아요. 제가 그걸 네네네. 원했습니다. 네. 돈을 많이 쏟아내는데 음악이 솔직히 유치하잖아요. 그게 그 아이돌의 음악은 어떻게 보면 전자 음악이 기반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댄스, 이제 네. 전자 음악은 사실 뭔가 이렇게 자본을 많이 투자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뭐 여러 작곡가들의 손을 거쳤다 뭐 이 정도가 다지.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밴드 음악 하는 분들 중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자본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그런 밴드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 맞죠. 지금도 굉장히 많고 제 이론이 뭐였냐면 네. 옛날에도 그냥 한 곡에 그렇게 뭐래지 지금 아티스트들처럼 그렇게 많은 노력을 투여하지 않은 아티스트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랑 맞죠. 거의 비슷한 아티스트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흔히 올드 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음악들은 그런 이제 그 잔잔바리들을 다 그냥 가뿐히 그냥 짓밟고 그냥 올라가서 이제 그냥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네. 동시대로 비유하자면 그때 당시에 가장 퀄리티가 좋고 가장 이제 좋은 음악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퀄리티가 좋고 가장 좋은 음악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뭐 우위에 설 수 있냐라는 이제 굳이 그러면 음질이 더 낮은 음악을 들을 이유가 있냐라는 게 어떤 저의 이제 오늘의 잠깐 그냥 나온 의견이고요. 뭔 뭔 건지 느낌인지 이해했어요. 그렇죠. 느낌인지 알아요. 네. 왜 구닥다리 음악을 그럼에도 들어야 합니까? 그거는 감성이죠, 감성. 본인이 맞죠. 감성도 예. 있고. 네. 올드팝에 대한 감성을 네. 느낀 거면 그때 이제 올드팝을 듣는 감성인 거죠. 뭐 내가 뭐 EDM을 좋아하면은 EDM을 듣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장르잖아요. 그래서 네. 올드팝도 그냥 내가 올드팝 좋아하니까 듣는 그런 감성으로 듣는 느낌이죠. 맞죠. 그리고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빈티지 현대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빈티지라 하면 네. 일단은 뭐 전자 장비든 그렇죠. 네. 뭐 뭐든 일단은 빈티지가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맞죠. 네. 무조건 현대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뭐 옛날에 기타나 뭐 이런 것도 예, 규제 때문에 지금 못 쓰는 것들이 옛날 거에 들어 있고 그거를 쓰면은 뭐 음질 더 좋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너무 네 상황이 그러니까 끝. 네, 상황이 너무 이 뭐라 해야 되지? 복합적이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근데 존나 네네 재밌는 게 요즘 아티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아티스트들도 곡을 녹음할 때 그 막 60년대 마이크로 녹음하고 그럽니다. 아 그니까요. 네. 네. 가장 최근에 발매된 곡들도 막 그런 식으로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어떤 한편으로는 그 특유의 이제 빈티지스러운 그런 소리를 좋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래가 왜 이렇게 구려? 왜 이렇게 진부해? 늙었어?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게 저희야 이제 그 이런 올드팝이나 어떤 좀 옛날 음악이라고 합니까? 서정적인 음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아예 그냥 지금 그 태어난 그 새끼들은 아예 그냥 이쪽에 공감을 못 합니다. 친구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굉장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이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느끼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애들이 들었을 때는 뭐야 씨발 하면서 맞아요. 냄새 존나 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왜 이런 음악들을 들어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좀 얘기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저는 딱
감성도 있죠. 예. 감성. 예. 진짜 감성. 그 시대만의 감성과 딱 듣자마자 네. 이게 그래도 요즘 노래는 아니다라는 게 이게 살짝은 그래도 음진이나 이러면서 네. 느껴질 텐데 네. 그 감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냥. LP를 모아서 지금 당연히 폰으로도 다 노래 틀 수 있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굳이 턴테이블 사서 바이닐 그렇죠. 돌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약간 빈티지의 감성을 느끼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딱 그거잖아요. 그 감성. 어떤 애가 말했던 거. 네. 그 뭐냐 TV로 뉴스 볼 수 네. 있는데 왜 신문 보냐 뭐 그런 그거잖아요. 네. 지하철 노선 그 애가 네.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요즘 지하철 노선 왜 외우냐 사람이 물었어요. 네. 그럼 왜 신문 왜 보냐고 뉴스 다 있는데 네. 그냥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둘 다 안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 소리죠? 그래? 네. 저도 근데 약간 그거 본 것 같아요. 어떤 그래요? 네, 무슨 어떤 천재 같은 네. 애기가 꼬마 남자애한테 그런 말 했었어요. 얘는 다르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뭐 얘는 네. 그러면 왜 뭐 네. 하면서 딱 그래서 그러니까 빈티지랑 현대랑 공존을 해야 돼요. 그냥 나눠질 순 없다. 근데 어쨌든 네. 우리가 네. 55, 60대가 되면은 지금 듣는 애들이 또 올드팝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는 더 다양한 더 마치 미래적인 이제 영포티들의 그 너네는 맞죠. 안 늙을 거 아니야? 뭐 네. 내끼 들어봤어? 약간 이런 거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이 구닥다리하고 냄새나는 음악들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정확하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지금의 그 많은 곡들이 다 그냥 그 창작자의 대가리에서 뿅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맞죠. 맞죠. 네. 그게 굉장히 옛날 그 음악들에서 따올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뭐 하다하다 결국에는 과거로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글인데요. 그 힙스터의 단계 뭐 이런 글이었던 것 같은데 뭐 1차 힙스터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자기는 좀 남들이랑 좀 다른 거 뭐 그런 걸 좀 찾아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그 급을 나누면서 이제 1차 힙스터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이 1차 힙스터에서 한 단계 위가 있습니다. 2차 힙스터가 있습니다. 2차 힙스터가 되면 이제 자기가 그 남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포인트가 약간 꼴받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옛날로 돌아간답니다. 근본을 그냥 듣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차 힙스터가 마지막 힙스터인데 여기 이 단계에서도 위의 단계가 있다는데 그 위의 단계는 뭐냐? 아예 그냥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병신 같다는 걸 인지하고 요즘 음악도 듣고 옛날 음악까지 그냥 다 듣는 맞죠. 아예 다 즐겨버리는 그게 이제 그 최종 단계라고 하는데 힙스터의 어쨌든 뭐 최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1단계 힙스터 최소 1단계 힙스터의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일 거예요. 맞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2단계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2단계까지 올라오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제 이 그 국종 씨와 이 으뜸 씨가 그 추천해준 그 옛날 노래들 좀 들어보시면서 왜 이 노래를 들어야 되나에 대한 생각. 아 여기서 이런 사운드들이 왔구나. 라는 맞죠. 것까지 캐치해버리면 그냥 당신은 2차 힙스터. 맞죠. 그 될 수 저희도 있다. 이제 올드팝이라는 주제를 알고는 네네. 왔으니까 저도 그렇죠. 조금은 이제 너무 대중적이지 않으면서 네. 근데도 이제 그 내면을 보면 그렇죠. 거기선 또 유명했던 그런 그렇죠. 쪽으로 네. 조금 고르긴 했어요. 아, 그래서 참고하면 진짜 네. 무수히 뻗어 나갈 수 있어서 맞죠. 그렇죠. 되게 좋아요. 네. 또 이 굉장한 그 뭐라 그러죠? 굉장한 힙스터들입니다. 네. 굉장히 힙스터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 아까 그냥 넌지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다 이 고도의 설계가 들어간 추천곡입니다. 굉장한 커리큘럼을 통해 이제 네. 분석하고 이제 연구한 그런 곡들이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은 네. 10시간이 넘어요 분량이. 그렇죠. 이게 네. 사실 그 뭐, 뭐- 오늘은 뭐 소울을 하고 그렇죠. 10시간 이게 뭐 내일은 아예 그냥 뭐 그 R&B 10시간 아예 했다가 한 15부작으로다가 그냥 올드팝 얘기만 주구장창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그렇죠. 뭐 이분들이 뭐 음악을 평론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도 그냥 듣는 리스너예요. 네, 그렇죠. 리스너 입장이기 리스너인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뭐 올드팝을 쉽게 접하는 분들이 아닐 거란 말이죠. 제가 근데 느끼기에. 몇몇은 또 아, 그런 그렇죠. 사람들도 근데-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또 그냥 네. 저희 힙단팟을 그냥 보고 그렇죠. 그냥 이제 뭐 오시는 분들이 라이트하게 많기 즐기는 때문에 분들이 네, 많으시. 그냥 네. 저희가 소개하는 것들은 그냥 뭐 유명한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네. 막 네. 갑자기 롤링스톤즈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네. 갑자기 레드 막 제플린 꺼내고 그렇죠. 갑자기 빌리 들어버리면 아이돌 새끼들 돌았나 이럴 그렇죠. 거예요. 진짜. 맞죠. 네. 이게 롤링스톤즈는 살짝 좀 거쳐가야 된다고 맞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거쳐가기 전에 좀 그냥 대중적으로도 그렇죠. 듣기 좀 네. 편안한 좀 그런 노래들 많이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렸어요.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그렇게 거북하지 않는 그런 노래들일 겁니다. 맞아요. 네.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얘기 시작한지 한 한 시간 시간 됐나요? 됐나요? 1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한 네. 뭐그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저희 채널이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네. 빨간색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양산형은 아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그리고 맞죠. 그게 아니니까 네. 독보적이니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꽤 많은 그 레퍼런스 영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아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를 네. 어떤 레퍼런스 테이블에 놓고 또 약간 망상급이긴 한데 뭐 그런 것 같다는 그 약간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맞아요. 실제로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원래 대기업들이 네. 소기업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이 뭐 패션 브랜드들도 보면 이제 막 대학생들 과제들 많이 훔쳐간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건 저희 이 작곡도 같은- 새끼 작곡이잖아요. 그렇죠. 새끼 작곡가는 것처럼 저희 같은 이 작은 조간배 네. 예. 저기 크루즈 그 함선이 네. 저희 조간배 그 엔진 그 상태를 보고 카피를 했다. 예. 예, 뭐 이렇게 또 살짝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뭐 요거 아니더라도 카피가 아니고 이 사람들도 본인대로 생각을 해서 했다 해도 그렇게 네. 했다 쳐도 네. 저희가 빠른 거예요. 저희가 아, 빨랐던 그렇겠죠. 거예요. 네. 맞죠. 그렇게 해도 근데 저희가 물론- 빠른 거다 이미. 저희도 사실상 뭐 완전 오리지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의 뭐 맞죠. 저희도 뭐 참고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맞죠, 맞죠. 네. 하여튼 뭐 서로 이제 뭐 다 상부상조하는 것처럼 가는 그림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냥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이. 모두의 것이. 일단 뭐 그냥 뭐 음악으로 다 그렇죠. 이어진 네. 사이기 때문에 네, 대동단결한 사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뭐 또 심지어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음악으로 음악을 굉장히 관심이 좋아하시는 있다는 분들입니다. 걸 거거든요. 이게 타고 들어온 제가 알고리즘. 봤는데 이 그 구독자분들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합니까? 수준이 일단은 좀 높아요, 다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형님들이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네. 사람들이 올커니 이 새끼들 한번 해봐라. 네, 한번 예. 한번 시부를 들어봐 주마. 봐.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 예. 상당히 아무튼 그 이 수준이 높다라는 거. 예. 이광팔 채널. 당신도 힙스터가 되고 싶다면 2차 힙스터까지 올라오고 싶다면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오늘 약간 그 질질 끄는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아니요, 어떠세요? 그럼 뭐 그렇진 않으세요? 팟캐스트가 원래 그냥 네.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죠. 아니면 대로 뭐 그냥. 소개시켜 드릴 곡 뭐 이런 거에서 살짝 더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뭐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어차피 한 3곡 정도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가 맞네요. 끕니다. 그리고 한 앞서 한 15분 정도 보다가 새끼들 또 개소리 하네 하고 끄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뭐 그런 것보다 일단 일하면서 들은 사람 그냥 그렇죠. 뭐, 일하면서 예. 듣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뭐 제일 어떤 수혜자죠. 그런 그렇죠. 영상들의. 저도 그 일하면서 상당히 그 팟캐스트 많이 듣기 네, 때문에 맞죠. 사실 그런 목적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저희가 아마 에피소드 10을 마지막으로 장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거나 아니면 10을 마지막으로 시즌 1이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존나 별로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뭐 저점 매수 지금 일단 해놓으시고 나중에 어떤 말도 안 되는 퀄리티로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아마 에피소드 10을 할 때 예. 제가 기획 중인 거는 뭐 거의 뭐 연말 정산 특집으로 지금 출연했던 파티 뭐 이런 분들 건가요? 그냥 다 모아가지고 아. 예. 이 쪼로미 이렇게 다 그렇죠. 앉아가지고 예. 회고록처럼 아. 이제 뭐 그런 얘기들 좀 하면서 어워드 그렇죠 어워드 시상식 마냥 이강팔배 어워드 이강팔배 뭐 그 모두가 다 하나씩 개근상 받는 것처럼 뭐 성실상 뭐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뭐 경신상 경신상 뭐 신상 누군지 알겠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누구죠? 거 기획 중이고요. 예, 모르겠네. 네. 지금 거의 뭐 한 1시간 10분 정도 됐을까요? 시간. 전 사실 이럴 때 그냥 군대 얘기 이런 거 한번 쓱 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지 근데 않을까. 군대 얘기 한번 하려고 했어요, 저.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뭐죠? 그 또 이게 영상 보는 분들 중에 미필 분들이 굉장히 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맞죠. 들거든요.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끼리만 너무 공감되는 얘기일까봐. 이게 네. 미필들이라서 오히려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모르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누가 알려줘요? 네. 뭐 준비할 할 말은 저희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요번에 이제 요거 그 올라가고 앞으로 좀 제가 초심 찾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초심 찾기 네. 느낌으로 음악 위주로 이렇게 쭉 갈 건데 이거 에피소드 10 때 한번 뭐 추진 한번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도 뭐 좀 늦작없이 그냥 떠든 것 같은데 시간 되게 빨리 지나갔네요.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뭐 오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죠. 네. 네네네 뭐. 뭐 또 다음 화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뭐 늘 하시던 대로 그 일 잘 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